마음이 잠시 머무는 시간, 여기는 마음 오롯이입니다. 사람을 볼 때 뭘 가장 먼저 보시나요? 외모, 옷차림, 직업?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의 버릇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릇은 절대 못 속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그 버릇 하나가 그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다정했던 사람이 어느 날 돌변했던 이유, 믿고 지냈던 사람이 뒤에서 날 이용했던 이유, 사실 처음부터 이 버릇에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못 본 것뿐이죠. 오늘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가까이 하면 인생 피곤해지는 사람들, 그들의 위험한 버릇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 있으신가요? 그럼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랑 만나놓고 계속 핸드폰만 보는 사람. 밤 약속 잡았습니다. 얼굴 보면서 얘기도 좀 나누고 사인 정도 풀 겸 나온 자리였죠.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그 사람은 폰부터 꺼냅니다. 톡 확인, 알림 체크, 쇼핑 앱, 뉴스 기사. 당신 앞에 앉아 있지만 그 사람의 정신은 이미 딴 데 가 있습니다. 말은 합니다. 응응, 듣고 있어. 말해봐, 나 다 듣고 있어. 그런데 그 말에 귀도 눈빛도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입만 움직입니다. 이건 단순한 버릇일까요? 아닙니다. 무심한 척하지만 사실은 무시입니다. 심리학에선 이걸 퍼빙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폰과 스너빙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몰두하느라 눈앞의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미국 베일러 대학교의 연구 결과 퍼빙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관계 만족도를 뚝 떨어뜨리며 상대를 덜 중요한 존재로 느끼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대화에서 더 얕은 얘기만 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정서적 연결감이 줄어든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 손 위에 있는 폰 하나가 당신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그 사람 진짜로 바쁜 게 아닙니다. 당신한텐 굳이 집중할 이유가 없을 뿐입니다. 그 만남에서 정말 소중한 게 당신이었다면 폰이 아니라 당신 눈을 봤겠죠. 프랑스 철학자 라로슈프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례함은 상대가 중요하지 않다는 무심함에서 시작된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그 사람 인생에서 얼마나 우선순위가 낮은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미안, 나 방금 중요한 메시지 와서 일이 좀 있어서 폰 좀 보고. 다 핑계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 사람의 손은 지금 당신이 아니라 자기 세계를 향해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끝의 방향이 그 사람의 본심입니다. 이 버릇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계속 폰만 보는 그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무관심은 침묵보다 더 아프고 침묵보다 더 빨리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 직원에게 하는 말투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면 괜히 불편해지는 순간 한 번쯤 있으셨죠? 야, 여기 물 좀 갖다 줘. 지금 주문한 지가 언젠데요? 말은 손님이지만 태도는 명령이고 말투는 공격입니다. 그 사람, 친구들에겐 웃으면서 말 잘하고 처음엔 예의 바른 사람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직원에게 던진 단 한마디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줍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불쾌함과 거리감을 느끼게 될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을 평가할 때
강함보다 따뜻함을 먼저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힘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거울 신경세포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공격적 언행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실제 공격을 받은 것처럼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직원에게 무례하게 굴면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도 똑같이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정답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인격은 힘없는 사람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눈빛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투, 그 태도 딱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거기 다 담겨 있으니까요. 세 번째, 남 얘기 없으면 입 못 여는 사람. 말문 열 때마다 꼭 남 이야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한 번쯤 겪어보셨죠? 그 집 며느리는 이번에도 명절 안 왔대. 아휴, 걔 아들 대학 떨어졌더라. 걔는 잘난 척하더니 요즘 영 안 좋대. 처음엔 그냥 수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얘기하고 나면 기분이 꺼지고 기운이 쫙 빠집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의 불안을 해소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조금 편해지고 누군가의 실패를 말해야 자신이 덜 초라해지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그리고 무서운 건 그 입이 언젠가는 당신을 향한다는 겁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남을 험담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삶에 대한 불만과 열등감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예일대 피터 셀로비 교수는 험담은 자기 방어의 방식이며 사회적 비교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기 안의 불안과 결핍을 덮기 위해 타인의 약점을 끊임없이 들춰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변해갑니다. 처음엔 그냥 듣기만 했던 내가 어느새 한마디 보태고 있고 누군가의 불행에 별 감정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그리고 결국 그 사람 입에서 내 얘기도 나가고 있겠죠. 말은 그 사람의 수준이고 습관은 인격입니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타인을 말로 공격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남 얘기 없으면 입 못 여는 사람,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말버릇은요, 당신에게도 언젠가 칼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칼은 항상 등 뒤에서 들어옵니다. 네 번째, 지갑을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웃고 떠들며 친해진 것 같았죠. 그런데 계산하려는 순간 갑자기 공기가 바뀝니다. 누군가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누군가는 가방을 뒤적입니다. 현금이 없네. 다음에 내가 낼게요.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유독 계산대에서 늘 사라집니다. 말은 친절합니다. 표정도 부드럽고 행동도 예의 있어 보이죠. 그런데 손은 끝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갑을 꺼내는 그 짧은 순간, 바로 그때 그 사람의 진심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단순한 인색함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아주 작은 순간에서 자기도 모르게 본심을 시험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나 이해하겠지. 그 심리를 정확히 꿰뚫은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MIT의 행동경제학자 된 에리얼리.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얼마나 정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수십 명의 참가자에게 5분 안에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문제 하나를 맞히면 1달러. 많이 맞힐수록 돈도 많아지는 구조였죠. 그런데 실험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종이를 제출하면 연구원이 직접 채점하고 돈을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스스로 채점하고
마친 개수를 말만 하면 그대로 돈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거짓말을 해도 절대 들키지 않는 상황.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번째 그룹. 거의 대부분이 문제를 한두 개씩 더 맞췄다고 보고했습니다. 완전히 속이지는 않았습니다. 대놓고 거짓말도 아니었죠. 그저 티 안 날 만큼 아주 살짝, 교묘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슬쩍 밀었습니다. 댄 에리얼리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양심과 타협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자신을 속인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습관처럼 하게 되는 것. 이 실험을 우리 일상에 그대로 옮겨보세요. 밥값 낼 타이밍에 슬쩍 뒤로 빠지는 사람. 다음에 낼게요만 반복하는 사람. 내가 저번에 냈잖아 하면서 애매한 기억만 떠올리는 사람. 사실 본인이 계속 안 낸다는 거 그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엔 늘 이 정도는 괜찮잖아가 깔려 있습니다. 그게 반복되면 버릇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버릇은 언젠가 내게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인간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도구다. 밥과 커피가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게 전부입니다. 계산대 앞에서 눈 돌리는 사람, 가방만 뒤적이는 사람, 늘 타이밍을 피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인생의 고비가 왔을 때 당신 곁에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돈은 작지만 행동은 정확합니다. 지갑을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다섯 번째, 운전대를 잡으면 인격이 튀어나옵니다. 말은 예쁘게 잘합니다. 겉으론 조용하고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클락션은 기본. 차 끼어들기만 해도 욕. 아 뭐야 저 차 미쳤나? 끼어들지 마 XX야. 한숨, 비아냥, 욕설까지. 그 순간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 운전만 하면 이렇게 변할까요? 심리학에서 이건 디인디비주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자기 안에 숨겨둔 감정, 공격성, 거친 말버릇이 통제받지 않는 공간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운전석은 그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고 창밖은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익명의 타인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억눌린 감정이 마구 뿜어져 나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힘이 주어졌을 때 드러난다. 운전대는 작지만 그 사람에게 작은 권력이 생긴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행동은 결국 당신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 바뀌는 사람,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감정을 누르고 살았는지, 얼마나 배려 없는 사람인지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운전대, 그건 단순한 핸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방향키입니다. 여섯 번째, 말끝마다 난 원래 그래라는 사람. 내가 원래 좀 직설적이야. 내 성격이 좀 그래. 이해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처음엔 솔직해 보여서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 사람 말엔 상처가 남고 그 상처엔 늘 변명이 따라옵니다. 난 원래 그래. 이 한마디는요, 사과도 반성도 책임도 회피하는 아주 교묘한 방어막입니다. 자신의 공격성, 무례함, 무신경함을 성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버리는 말.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고칠 생각 없고 그냥 받아들이든가 말든가. 결국 이 말은 나는 바뀔 마음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해먼드는
이런 유형을 변화 회피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 알아도 인정하지 않고 불편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고집을 성격처럼 포장합니다. 그리고 이 말버릇은 결국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 사람과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처받아도 당신이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문제든 상대는 바뀌지 않고 당신이 참아야 합니다. 대화가 반복될수록 당신만 지칩니다. 결국은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집은 무지의 또 다른 이름이다. 맞습니다. 난 원래 그래라는 말은 사실상 나는 배우고 싶지 않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정말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난 원래 그래. 이 말 자주 하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변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결국 떠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본성 그대로 보여주는 단 하나의 말. 난 원래 그래. 그 말 들리는 순간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과의 거리를 바꾸세요. 지금까지 사람의 버릇을 통해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가까이 하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그런 위험한 본성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버릇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시간이 갈수록 편안해지고 함께 할수록 내 삶이 단단해지는 사람. 지금부터는 그런 사람의 진짜 버릇,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을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을 잡아주는 사람. 마트, 병원, 백화점,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앞 사람이 당신을 보고도 그냥 쓱 가버리는 경우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근데 반대로 자기 일도 바쁜데 문을 잠깐 붙잡아주는 사람. 그냥 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습관이, 태도가, 인격이 거기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문을 잡는다는 건 뒷사람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걸 위해 자기 동선을 멈춰주는 행동입니다. 눈치가 빠르단 뜻이고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비자기중심적 배려 행위라고 부릅니다. 타인을 위한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이런 사람일수록 사회적 신뢰도, 인간관계 만족도, 내면 안정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절대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진심이 아니면 못합니다. 습관처럼 몸에 밴 사람만 할 수 있는 배려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아담 스미스는 말했습니다. 도덕은 커다란 결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매일같이 시험받는다. 맞습니다. 남이 안 보거나 고마워할지도 모를 순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때도 아플 때도 조용히 옆을 지켜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문을 잡아주는 그 짧은 순간 그 사람의 배려, 인격, 관계 태도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자연스러운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살면서 이런 경험 있으셨죠? 이야기 도중인데, 아, 그러니까 그거잖아 하고 말을 잘라먹는 사람. 혹은, 아, 나도 그런 적 있어 하면서 당신 얘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얘기부터 시작하는 사람. 그럴 땐 괜히 내가 투명인간이 된 기분. 아, 이 사람은 내 말을 진짜 듣고 싶은 게 아니구나 싶어지죠. 그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얘기해봐. 말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듣고 나중에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 이건 단순한 매너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공감 근육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보여주는 습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적극적 경청이라 부릅니다. 말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대의 감정까지 느끼려는 태도죠.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경청형 대화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신뢰를 훨씬 더 빠르게 얻고 주변 사람들의 정서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당신의 말뿐 아니라 당신의 감정까지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내 이야기가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어딘가에 안전하게 닿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대화는 가장 잘 듣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렇습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은 결국 말도 잘하고 관계도 지키고 사람도 품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그 작은 버릇,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존중, 공감, 그리고 깊이 있는 인격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요, 내 말이 길어질수록 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입니다. 절대 곁에서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약속 시간 5분 전부터 도착해서 기다리는 사람. 오다가 무슨 일이 생겨도 미리 연락하고 약속을 어기게 되면 미안하다고 거듭 말하는 사람. 반대로 늘 좀 늦을 것 같아. 오늘은 힘들겠어, 미안. 이런 말이 입에 붙은 사람도 있죠.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다루는가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건 그 사람이 단지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말은 괜찮아 해도 기다리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실망하고 기대했던 약속이 깨지면 관계도 조금씩 금이 갑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사람은 일관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더 깊은 신뢰를 느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의 첫 시작이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건 상대에게 당신은 나에게 우선순위입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도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지식보다 더 큰 힘이다. 그리고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맞습니다. 누군가 당신과의 약속을 자주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단지 예의 바른 게 아니라 당신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도 관계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버릇, 겉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뢰와 인격이 가장 단단하게 드러나는 습관입니다. 그 사람 절대 곁에 오래 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 불편한 상황에서 먼저 몸을 움직이는 사람. 버스 안에서 어르신이 타셨습니다. 주변은 다 모른 척 고개 숙였는데 딱 한 사람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회의 중 공기가 싸해졌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 안 꺼낼 때 한 사람이 갑자기 물을 따르며 분위기를 풀어줍니다. 좁은 식당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불편할 때 자연스럽게 의자를 당겨주거나 몸을 옆으로 비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말 안 해도 분위기를 읽고 불편해도 자기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건 눈치가 빠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즉 본능이 배려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바트스는 이런 행동을 감정적 이타성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연구에서 타인의 불편을 자신의 불편처럼 여기는 사람일수록 관계에서 신뢰도와 호감도가 월등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건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말은 잘할 수 있어도 순간의 행동에서 진심은 숨기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불편한 상황을 남 탓하지 않고 먼저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내가 불편해지지 않도록 대신 움직여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동양 고전 논어에서는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만 찾는다. 불편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해주길 기다리는 사람이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위해 먼저 의자를 빼주는 사람, 먼저 자리를 비켜주는 사람, 먼저 나서주는 사람. 그 사람의 그 한 걸음은 관계에선 아주 큰 믿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요, 마음 놓고 곁에 두셔도 됩니다. 5번째, 직원에게 먼저 인사하는 사람. 병원 접수창구, 은행 카운터, 마트 계산대. 늘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곳에 앉은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무표정한 얼굴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중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일 아닌 듯 보이지만 사실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의 품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태도입니다. 상대가 내게 뭘 해줬는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와 무관하게 인사를 건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눈앞의 사람을 인간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직원도, 기사님도, 청소하시는 분도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아담 그랜트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공감형 성취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연구에서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깊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타인의 신뢰를 오래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결국 관계에서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교양은 힘없는 사람에게도 존중을 잃지 않는 데서 완성된다. 맞습니다. 상대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더 높든 낮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존재에 인사하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이고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당신을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당신이 약해졌을 때도 결코 당신을 낮춰보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짧은 인사,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버릇을 통해 진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행동 하나로 자신의 이기심과 무례함을 들켜버리고, 또 누군가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조용히 배려하고 자신의 인격을 증명해냅니다. 사람은 말로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지만 버릇은 그 사람의 삶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그 사람이 살아온 태도가 전부 녹아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버릇으로 보이고 있을지도 잠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곁에서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진짜 외롭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곁에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만 남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오롯이었습니다.